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노년의 모습에서 만족과 자유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부모로서도 당연하고 자식으로서도 효도라고 여겨졌지만 요즘에는 자녀도 독립적인 삶을 찾고 부모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살고 싶은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서 분가하거나 직장이나 공부를 위해 멀리 가게 되면 부모와 떨어져 지내기 마련인데 이때 부모가 굳이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혼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홀가분하다고 느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연구와 통계를 보면 자녀가 곁에 있어야 외롭지 않고 행복할 거라는 통념이 반드시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도 각자 사는 지역이 달라 자주 만나기 어렵거나 혹은 함께 살아도 사소한 갈등이 쌓여 스트레스를 크게 받다 보면 차라리 혼자서 내 생활 패턴을 지키고 내 결정을 마음껏 내리는 편이 더 즐겁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혼자 지낸다는 것은 곧 타인의 요구나 눈치를 덜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식사부터 취침 시간, 취미생활, 교우 관계까지 전부 나에게 맞춰 조절할 수 있으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면 함께 살면 서로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편리함도 있지만 피곤한 대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년에 혼자 살면 무조건 외롭고 쓸쓸할 거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의 수가 적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가 없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많아도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거나 갈등이 잦으면 외로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자 사는데도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전화나 SNS 등으로 지인과 교류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동아리나 문화센터, 봉사활동 모임 등에 나가서 소통하는 분들은 전혀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잘 돌보고 충족시키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대규모 가족 없이도 오히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노년은 내 삶의 주도권을 확실히 쥘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령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무엇을 먹을지, 점심에 어디를 갈지, 오후에는 어떤 취미나 공부를 할지 전적으로 내가 결정합니다. 남편이나 자녀, 혹은 다른 동거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요구나 일정에 맞춰야 하니 행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지만 혼자라면 모든 선택이 온전히 내 책임이자 내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낮부터 밤까지 집중해서 그려도 되고 내일은 헬스장에 가서 한두 시간 운동해도 됩니다. 누구의 허락이 필요 없으니 그 자유가 주는 해방감이 엄청나게 크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식사를 대충 건너뛰고 싶을 때도 알아서 조절하고 반대로 맛집을 찾아 혼자 먹으러 가는 것도 꺼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혼자 사는 건 외롭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는 대가족 문화가 강해서 노인이 자녀 집에 자연스럽게 얹어 사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노인이 혼자 지내면 마을 사람들조차도 자식들이 불효를 하나 왜 부모를 혼자 내버려 두었나 라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고 핵가족화가 가속되면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가 많아졌고 그 부모들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함께 살아야만 노인이 행복한가 하는 의문이 생긴 것이지요. 실제로 함께 사는 노년이 갈등과 스트레스로 힘든 생활을 하는 일도 많고 그보다 차라리 혼자여서 내 선택과 결정대로 사는 편이 오히려 정신건강이나 생활의 만족도 면에서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한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살면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과 의료복지 제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의 연금이나 보험, 혹은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방문 간호 서비스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령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거나 갑자기 열이 나는 상황에서도 혼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면 두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 체력을 유지하면 혼자 살면서 몸 관리를 해야 하는 부담이 크더라도 오히려 활동성 있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사전에 대비를 잘하면 혼자 사는 노후가 크게 무섭지 않고 자녀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노년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나만의 성장과 배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는 자녀 교육이나 배우자 내조, 직장일에 쫓겨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돌아볼 시간을 못 가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이면서 일이 많지 않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비로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공부나 취미에 몰두하기 쉬워집니다. 누군가는 악기를 배우고 누군가는 댄스 스포츠나 그림, 수공예, 여행을 시작하며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단한 수익을 내지 않아도 삶의 의욕과 즐거움을 되찾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외롭다는 감정보다는 하루가 너무 바빠서 외로울 틈도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외로움을 잘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어서 혼자 살면 적적해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전부 타인에게서만 해결하려 하면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왜 내 연락을 늦게 받냐, 왜 나를 우선순위로 안 두냐 같은 기대를 타인에게 투영하면 상대도 인간이기에 그 기대를 항상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상처가 더 커지고 우울감이 악화되죠. 반면에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분들은 내가 외롭다면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까를 자문하고 새로운 활동을 찾아내거나 마음챙김 같은 기법을 배우며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익힌 고독 조절 능력은 인간관계 갈등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타인에게 감정 기복을 크게 휘둘리지 않으니 안정적인 태도로 대하기가 쉬워지니까요. 혼자 지내는 노년이 더 행복해진다는 또 다른 이유는 진정 욕구를 타인에게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어릴 때부터 남에게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욕구는 생각보다 실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녀도 바쁘고 배우자도 매일 나만 신경 써줄 수 없고 친구들도 각자 삶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챙기고 응원하지 않으면 계속 서운함만 커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기로 결심한 분들은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 노력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칭찬하면 된다는 식의 마인드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남이 관심 없다고 서러워할 필요도 없고 인간관계에서 자꾸 실망하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괜찮은 존재로 느끼고 사소한 성취라도 내가 해냈구나 하고 뿌듯해합니다. 그게 바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진 강력한 자존심과 자존감의 원천이 됩니다. 현대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주변 시선도 신경 안 쓴다, 오히려 편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살면 안쓰럽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저분 참 혼자서도 당당하게 지내시네, 멋있다라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각종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동호회, 지역 복지관 활동 등을 통해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만 자녀나 형제, 친구와 교류하니 갈등이 생길 여지도 줄어듭니다. 너무 자주 붙어 있으면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 쉽지만 거리를 두고 지내면, 만나면 반갑고 떨어져 지내면 각자 편안해지는 형태가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혼자 살다 보면 몸이 아프거나 힘든 상황이 닥칠 때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전 대책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인근 친지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기로 정해놓거나 며칠간 연락이 없으면 확인해달라고 미리 부탁해 둘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복지관과도 연결해 두어 응급시에는 도움을 요청할 통로를 확보하면 됩니다. 거동이 어려워지면 돌봄 서비스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들과 산다고 해서 늘 곁에서 24시간 돌봐주는 것이 보장되는 건 아니므로 현실적인 도움과 자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소한 불안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일상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한편 혼자 지내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자립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거액이 없어도
본인이 사용할 정도의 생활비와 병원비는 마련해두고 나머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내가 힘들지 않을 만큼만 남기는 식으로 조정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몰빵하고 나서 나중에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자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자녀에게 무조건 기댈 필요 없고 나 또한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는 자립 마인드로 연결됩니다. 그럼 자녀에게 서운해할 이유도 줄어들고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를 모두 떠맡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배움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접하고 학습할 기회가 넘쳐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어학이나 컴퓨터, 문화예술, 댄스 스포츠 같은 분야를 배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SNS에서 자신이 만든 반찬 레시피나 손재주를 뽐내면서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서 문화생활을 즐기며 친구들을 사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 나서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이 커져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이나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 혼자 사는 삶이 오히려 건강 유지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사는 것이 반드시 불행하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충돌이 심하거나 자녀나 배우자가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 고통받아 왔다면 굳이 계속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마음 놓고 떠나 혼자 지내거나 혹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홀가분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처가 생길지 모른다고 걱정할 수 있지만 의외로 물리적 거리가 생기면 다툼이 줄고 서로를 좀 더 생각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혼자 살면서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녀에게 말해주면 자녀들도 죄책감 없이 각자의 삶에 몰두하게 되고 필요할 때 찾아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진한 애정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인간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노년에는 가족관계가 핵심이었지만 변화한 시대에는 그것이 꼭 정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소모전을 치르다 보면 인생 후반부가 고달파지기 쉽습니다. 반면 내가 원할 때는 관계를 갖고 원치 않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에 몰두할 수 있는 혼자 살기에 장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겠지만 노년에 혼자 살아갈 가능성이 커지는 현대사회에서는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됩니다. 결국 혼자서도 자신감을 갖고 즐겁게 살 수 있다면 오히려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내 행복을 전적으로 기대지 않으니 갈등이 줄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장담컨대 혼자 잘 지내는 노인이 되기 위해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는 습관, 건강을 관리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더해 여가와 취미를 찾아 즐기는 마음가짐, 그리고 필요할 때는 손을 뻗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느슨한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두면 완벽하겠지요. 혼자 살지만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므로 때로 다른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울리면 외롭지도 않고 소외감도 적습니다. 더 나아가 혼자 사는 것이 나를 믿고 내 삶을 책임지는 태도라는 점이 점차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노인은 무조건 자녀와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노인도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이고 자신만의 생활 양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마음을 비워야 편하다는 말처럼 지나친 가족 의존이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노년도 홀가분하게 누릴 거리가 많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혼자 사는 노인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고 한층 풍성한 일상을 즐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지내는 노년이 너무 걱정되네 하고 다소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시대에서 벗어나 저분은 혼자서도 정말 잘 지내시니 나도 본받고 싶다 하는 시선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혼자 살기를 선택한 노인들이 더 자유롭고
본인 삶을 주도적으로 가꾸면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습니다. 또 가령 어떤 시니어가 나는 혼자 살며 그림도 그리고 이따금 동네 전시회도 열고 이웃들과 교류하면서 적당한 거리감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현대 노후의 이상적 모델이 아닐까요? 외롭기는커녕 매일 새로운 챌린지나 즐거움을 찾기에 바쁘고 자녀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녀 역시 부모가 스스로 잘 지내주어 감사해 한다면 그보다 더 나은 상황이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약하자면 첫째, 자기 돌봄과 감정 관리를 통해 내적 평온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대비책을 마련해 두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셋째, 취미나 목표를 세워서 매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 인간관계를 억지로 확대하거나 유지하려 애쓰지 않고 자신이 편안한 선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류합니다. 다섯째,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누립니다. 이렇게 5가지 요소가 갖춰지면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가벼운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혼자 지내는 건 이기적인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하지만 정작 함께 살면서 갈등을 겪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선택이 남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노후를 내 방식대로 설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적절한 간격에서 자녀나 친구, 지인들과 즐겁게 만나면 됩니다. 내 시간이 온전히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만족감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강렬한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60, 70대 여성분들 중에는 혼자가 훨씬 속 편하고 마음 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이 끝나고 진짜 나를 찾아가고 싶으니까요. 물론 혼자 사는 노년이든 함께 사는 노년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경제, 그리고 마음의 안정입니다. 이 세 축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 혼자 살아도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마음껏 자신의 일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로 어느 정도 활력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연금이나 저축이 있으며 내 안의 감정과 욕구를 알맞게 관리하는 태도가 있다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한 시니어가 됩니다. 자녀나 주변인이 있어도 그저 반갑고 편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휘둘리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노년에 혼자 잘 지내는 삶은 현대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자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불행하다고 단정짓기엔 스스로를 찾아가고 자기만의 즐거움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나는 혼자는 못 살 것 같아, 너무 외로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작게라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루 중 단 몇 시간만이라도 오롯이 혼자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해보세요. 혹은 여행을 혼자 가보거나 혼밥 혼술 같은 소소한 일상도 시도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예상외로 혼자도 괜찮네, 정말 편하구나 라는 경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나를 돌보는 능력, 나를 즐겁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년에도 두렵지 않게 혼자서도 빛나는 삶들 살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이 곧 치매 예방법으로도 이어지고 매일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바쁜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자유와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 그게 바로 혼자 지내는 노년의 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끊고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언제든지 주변 복지관이나 동호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지인들과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며 정보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더는 그 관계에 매달려 지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기쁘고 안 만나도 혼자 할 일이 많아 행복합니다. 가족에게 잔소리를 들을 일도 없고 내가 원하는 생활 리듬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이어진다면 생각해보면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결국 우리가 노년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편안함과 주도권, 그리고 외로움을 무작정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독을 잘 활용해 자기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삶을 활기차게 꾸릴 수 있으니까요. 더욱이 예전에는 혼자 살면 노인이 불쌍하다는 시선이 많았지만 지금은 혼자여도 잘 산다니 멋지다, 부럽다는 반응이 늘어나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더는 혼자 사는 노인을 안쓰럽게만 보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라이프 스타일로 존중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이처럼 혼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면 지금부터라도 체력과 취미, 그리고 경제적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퇴직 후에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작성해 보거나 앞으로 어떤 취미에 몰입할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삶을 너무 깊이 간섭하기보다 스스로의 노후 설계를 위해 연금이나 저축을 더 챙기고 내 집 마련도 가능하면 혼자서 유지관리하기 편한 구조를 찾으려 애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둔다면 노년이 와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운 내 시절이 열렸구나라고 반가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에 혼자 살아가는 일이란 고독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결코 외로움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혼자만의 사색과 배움, 몰입과 즐거움을 누리며 동시에 필요할 때는 사람들을 만나 웃고 떠들 수 있는 게 현대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서 혼자 떠나는 존재라지요.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누구와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나를 더 소중히 바라보게 되고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붙잡지 않아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운 삶일 것입니다. 오늘 긴 글을 통해 혼자 지내는 노년이 왜 좋은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가 증명하듯 혼자 살아도 전혀 우울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목표로 가득 차게 생활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살 때의 갈등에서 해방되었다고 기뻐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곤 하지요. 그러니 이제는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불안보다는 혼자 살면 어떻게 인생이 산막을 더 멋지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 고민이 쌓이면 언젠가 여러분도 혼자여서 오히려 즐겁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남에게 의존하거나 미루는 대신 오늘 하루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쌓이면 인생 후반부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누군가와 함께 살든 혼자 살든 꼭 필요한 요소이지요. 다만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더더욱 확고한 주관과 조율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래도 걱정 말아야 할 건 그런 능력은 갑자기 타고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훈련하고 경험하면서 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혼자 살아도 끄떡없는 멘탈과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모습만이 전형적이라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물론 자녀와 화목하게 동거하는 아름다운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굳이 자기 삶을 희생하거나 갈등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그래도 우리 마음은 이어져 있고 필요하면 연락하면 되지 않겠니? 라는 식의 가치관이 점차 자리 잡는 중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자리 잡으면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고 가족과 멀리 있어도 서로를 더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사회의 노년상은 다양해지고 있고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살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선 꼭 몸과 마음을 잘 챙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체력과 영양을 관리해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작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매일 밤 오늘도 잘 보냈다는 안도감을 느끼면 생활의 활력이 샘솟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밥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취미에 몰두하고
일주일에 몇 번은 봉사나 운동 모임을 나가면 어찌 외롭거나 고단하기만 하겠습니까? 분명히 재미와 보람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처럼 노년에 혼자 잘 지내는 이유 5가지는 간단히 말해 자유, 해방감, 자기 돌봄, 갈등 최소화, 자기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5가지가 충분히 합해지면 혼자 지내는 노후가 결코 쓸쓸한 선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원하는 길을 마음껏 걸으며 오랜 세월 나를 잊고 살았던 시간을 보상하듯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태도는 사회가 바뀌면서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므로 나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가 혼자 살아야 할 이유를 고민하는 분이나 앞으로 나이 들었을 때 잘 지낼 수 있을지 염려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과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혼자 지내기로 결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자유롭고 행복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라면 차라리 혼자서 당당히 즐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이치에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 글이 그 길을 찾는 여정에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도 혼자서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결코 외롭지 않고 오히려 새롭고 빛나는 발견으로 가득 찬 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